정규쌤 때문인가 봐. 정규쌤이 허벅이라 그래? 허 이러면? 아니 정규쌤 약간 그 당황하는 게 너무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아니 누구냐? 나 학교에 놓고 가야 돼. 하는 줄 몰라. 그냥 가져가. 네. 얘 순발이 보이네. 그리고 방식이 좀 다시 좀 바뀌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쭉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어때? 4시 반에 시작해도 돼? 아니면 4시 40분? 분명히 간식 사러 가야 돼서 안 돼. 분명히 간식을 사러 가야 돼? 아니에요. 반에 해요. 반에? 제가 아침에 사오도록 할게요. 4시 반에 시작해서 그러면 6시에 끝나는 거? 50분 쭉 풀로 달려가지고.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파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동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진동과 진행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종파와 행파. 근데 사실 수능에서도 종파보다는 행파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종파는 우리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떤 거였어? 너무 반가워. 아니면 진짜 그걸 하나도 안 하는구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것을 종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수철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 소밀한 것들이 반복이 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것. 을 우리는 행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리 같은 것이 종파의 예고요. 행파는 우리가 전자기파 또는 물결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행파가 조금 더 수능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종파는 거의 종파와 행파를 구분하는 정도로만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행파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이런 거 배웠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마루라고 한다. 가장 아래로 볼록한 곳을 뭐라고 한다? 골이라고 한다. 요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이제는 용어를 조금씩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진동을 시작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장 높은 변위를 갖게 되는 곳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하였을 때 변위가 가장 큰 곳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능 같은 데에는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진폭이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진폭이 지금 얘들아 봐봐. 여기 값이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폭은 A야, 2A야? A지.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진폭은 A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진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한 세트야. 이 한 번에 반복을 하는데 걸리는 길이를
시간을 뭐라고 하자? 주기라고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단위는 헤르츠를 쓴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1초 동안 우리가 진동한 횟수를 진동수라고 한다 그랬어. 10Hz래요. 자, 무슨 말이야? 1초에 몇 번 진동한다? 10번 진동한다.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10분의 1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1초에 10번 진동을 해요. 한 번 진동하는 거는 10분의 1초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은,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하자? 주기. 그러면은 한 주기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파장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파를 보았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번 진동할 때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럼 한 번 진동했으니까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한 세트라고 했지? 그럼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만 했어요. 자, 이거는 한 번 다 왔어? 못 왔어? 얼마나 왔어? 반만 왔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 파장에 반이니까 0.5파장. 반파장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만 올라가서 이건 얼마라 그럴까? 이건 몇 파장이야? 그렇지, 4분의 1파장이에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여기는요? 몇 파장이야? 2분의 3파장이 아니라 4분의 3파장. 이 되겠죠? 그죠? 애매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봐야 돼. 그때 보통 이동을 할 때 우리가 4분의 1씩만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를 빠르게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횡파의 진행 방향은 얘들아, 선생님이 진행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어? 수평으로 나란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쵸?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평과 나란한 곳을 X축이라고 하고 수직과 나란한 축을 Y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방향이, 파동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요 라고 하면은 플러스 X방향으로 가요 라고 얘기할 거고요. 파동의 진행이 왼쪽으로 가요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가요 라고 얘기할 거야. 맞아요. 자,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만약에 파동의 진행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자, 플러스 X 방향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파동이 전체적으로 한 파장씩만 이동을 했다고 보자. 그러면은 요 파장이 있었던 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한 파장 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한 파장 그대로 이동을 할 거야. 여기로. 그쵸? 여기 있었던 거는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자, 생김새가 딱 어떻게 돼버렸어? 겹쳐버렸어.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사실은 왼쪽으로 이동한 건지 이렇게 한 파장씩 이동하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제시를 합니다. 얘는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잠시 후에 파동이 노란색과 같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노란색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노란색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잠시 후에 파동은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자, 왼쪽으로 이동했을까? 오른쪽으로 이동했을까?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여기 있었던 애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있었던 애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봐야 되는 거야. 얘가 얼만큼의 주기만큼 이동을 했는가. 그러면은 얘들아, 만약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얼마나 움직인 거니? 어느 정도 움직였을까요? 얘는 한 파장은 움직인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얘 반파장 정도는 움직였을까? 봐봐. 반파장 움직였으면은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있었던 애가 하나, 두 칸만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가 0인 위치여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움직였어? 못 움직였어? 못 움직였어. 아, 그럼 얘는 반파장은 이동 못했네. 그죠? 반파장보다 더 이동할 거야? 덜 이동한 거야? 반파장보다 덜 이동한 거죠. 그쵸? 자,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만 더 제대로 그렸더라면, 즉 여기가 사실은 제일 아래쪽이라고 좀 해보자.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고림 위치예요. 이동을 한 게 고림 위치예요. 그러면 0이었었던 부분이 가장 낮은 위치가 돼요. 얼만큼 움직였니? 그치, 4분의 1 파장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4분의 1 파장 움직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됐어?
플러스 x 방향으로 4분의 1파장 움직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파장의 길이가 4m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는 데까지 1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의 주기를 알 수 있을까요? 주기가 뭐지, 얘들아? 주기가 뭐였어? 한 번 진동하는데. 한 번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이동했을 때 얼만큼 이동했지? 그렇지. 플러스 X방향으로 4분의 1파장 이동했네요.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쵸? 근데 우리가 주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몇 파장이어야 돼? 한 파장이어야 돼. 그쵸? 몇 번 더 가야 돼? 4분의 1씩. 하나, 둘, 세 번을 더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4분의 1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면은 1초, 2초, 3초, 총 몇 초? 4초. 한 파장 이동하는데 4초가 되겠네요. 주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진동수 구할 수 있니? 진동수는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주기를 뒤집어주면 돼. 그럼 얼마야? 4분의 1Hz. 속력 구할 수 있니? 속력 어떻게 하면 돼요? 주기분의 파장을 하거나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면 돼요. 그러면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게 주기구나. 그죠? 자, 파장이 우리가 4m네요. 곱하기 진동수 4분의 1 하면은 몇 미터 퍼 세크? 1m 퍼 세크 라고 보면 돼요. 자, 얘들아, 주기가 진동수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기는 다음에 어떤 거 써? 초, 분, 시 이런 거 쓴다 그랬죠? 근데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야. 그러면은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했는데 헤르츠와 세컨드의 관계는 어떤 거야?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헤르츠는요, 사실은 이거랑도 똑같아요. 이 x-1 뭔지 알지? 그쵸? 뭐분의 뭐 s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헤르츠가 미터분의 1이어서 세컨드분의 1이어가지고.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주기를 어떻게 구하고 파장을 어떻게 구하는지 진행 방향을 어떻게 봤어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보자. 만약에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한 파장 4m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몇 개가 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4분의 3파장이 이동을 해야지 되겠지. 그래야지 여기 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4분의 3파장이 이동했을 때 몇 초라고요? 1초예요. 그죠? 4분의 3파장이 이동했을 때 1초예요. 그러면은 한 파장 이동할 때는 몇 초가 걸릴 거예요? 몇 초 걸릴 거야? 4분의 3파장 이동하면은 1초가 걸린대.
그치? 그러면은 몇 초씩. 자, 그럼 얘들아 4분의 3파장이 1초 걸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4분의 1씩은 얼마씩 이동했다는 거야? 4분의 1 파장 이동하는 데는 몇 초 걸렸다는 얘기야? 3분의 1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한 파장은 몇 초야? 3분의 4초 걸렸겠네요. 그치? 근데 우리 한 파장의 길이 아까 뭐라고 했어? 4m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4m를 3분의 3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4m를 3분의 4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속력은 얼마? 아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몇 미터 퍼 세크? 3미터 퍼 세크. 그쵸?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X방향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 X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 4분의 1 파장 오고 얘는 4분의 3 파장 오다 보니까 아, 속력이 3배 더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주기, 속력, 파장 어떻게 구하는지, 신호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방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매질이 다른 곳으로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매질이 다르다는 건 얘들아 선생님이 뭐가 다른 거라 그랬어? 매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고 했을까요? 자, 일단 매질이 뭐였죠? 파동이 진행을 하려면 어떤 물질을 타고서는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공간에 채워진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주에서 빛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했다. 빛이 뭔가 매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에테르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밝혀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자기파인데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되지만 매질이 있어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가 달라진다 그랬냐면은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속력이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문제 상황에서 속력이 빨라졌어요 라던가 속력이 느려졌어요 라던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의 속력을 비교할 때는 항상 매질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질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매질 1이 있고요. 매질 2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질 1과 매질 2를 붙여놓았어. 여기에 파동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얘들아 매질 1에서 매질 2로 이어져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파동이 여기서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죠? 이어져서 가야 되는 거야. 자, 이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밖에서 한 번 진동을 시키면은 매질 2에서도 몇 번 진동을 해야 돼? 한 번 진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한 번 두들겼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매질 2에 가서 갑자기 사라져? 진동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져도
진행하는 파동의 진동수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아요. 중요해.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매질과 매질이는 지금 속력이 다르다고요. 자, 그럼 매질 1에서의 속력은 속력 1이 되겠죠? 매질 2에서의 속력은 속력 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속력은 우리가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낼 수가 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쵸? 그럼 여기 1 거니까 다 1 써주면 되고요. 얘는 2 거 써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매질이 변해도 진행하는 파동의 진동수는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럼 진동수 1이나 진동수 2나 어떤 거예요? 안 변한다며. 그럼 얘네들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속력이 지금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 다른 거야? 지금 보니까? 아, 파장도 다르게 되네요. 그쵸? 왜? 진동수는 어떤 애가? 같으니까. 자, 봤더니 얘들아, 파장이 뭐였어? 한번 진동하는 데의 길이였죠. 1에서 2를 보았더니 지금 1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어때요? 그렇지, 더 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장 1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 1이 더 어떻다? 크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문제를 봤더니만은 진동수가 같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한 번 하고 여기는 3번 했어요. 그럼 진동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연속해서 그냥 계속 치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내가 여기서 한 번만 보낸 게 아닌 거야. 내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중이야. 어떠한 진동수에 맞게. 근데 여기는 속력이 빠르니까 어떤 거야? 빠르니까 요만큼만 지금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속력이 느리니까 밀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까지도 보이는 거야. 이해했어요? 진동수는 똑같아요. 진동수는 똑같은데 매질이는 너무 느리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진동수가 달라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매질이 변해도 진행하는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속력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조건들에서 변하냐? 줄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팽팽하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매질들, 즉 굴절률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파장에 따라서도 매질이 파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속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줄의 밀도나 온도나 굴절률에 따라서 매질이 변해요, 속력이 변해요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두 가지를 묶었을 때 온도가 다를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 문제에서 수능에서 보면은 줄의 밀도도 거의 안 나오고요. 온도의 차이에서도 별로 거의 안 나와요. 온도의 차이에서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어. 맨날 적어 나왔었거든요. 저 신기록 선생님이 아지랑 고속도로에서 아지랑이, 그쵸? 저희 물웅덩이 같은 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면 물웅덩이가 없어. 오아시스
있는 줄 알았는데 물운동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왜 그런 거야?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눈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것도 수능에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냐면 소리 얘기했었거든요. 낱말은 누가 들어? 생각해야 되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수능에서 이미 다뤘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능에서는 주구장창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 게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2015 마지막 독과 세대잖아요. 그쵸? 앞에서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래서 요 파동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것밖에 나올 게 지금 안 남았어요. 마지막이라고 저 평가원에서 갑자기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파동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고요. 아, 저것도 있다. 저거는 실험 형태로 종종 나와요. 물의 깊이. 수능에서는 주로 이 두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굴절률에 따라 다르거나 물의 깊이에 따라 다르거나. 굴절률 같은 경우는 사실 실험 상황으로는 안 나오는데 실험으로 나오는 게 물의 깊이에 따라서 다른 게 나와요. 실험 수조가 있어. 수조가 있어. 여기다가 유리판을 올렸대요. 여기 유리판을 올렸어. 그리고 물을 채웠어.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얘들아 깊은 곳이 어디예요? 유리판이 없는 곳이 깊은 곳이야, 그치? 여기 깊은 곳. 유리판이 있는 곳은 얕은 곳이에요. 근데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거든요. 물결파에서는. 얕은 곳에서는 물결파의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실험 조건을 뭘 하냐면은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수면파 발생기가 있어요. 진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진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물결파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물결파가 만들어질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한 거는 밝은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결파도 이렇게 있으면은 위로 볼록 올라온 부분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밝게 보일 거야. 이 아래쪽은 어둡게 보일 거야. 저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밝은 부분을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밝은 부분이 위로 볼록한 부분이라고 그랬어. 자, 볼록한 부분에서부터 볼록한 부분까지 거리 뭐예요? 볼록한 부분에서 볼록한 부분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그래? 파장. 그래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한 파장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유리판이 있는 곳까지 물결파를 보내면 파동이 끊어져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중이야.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파동이 끊어져요? 아니면 이어지는 중이에요? 내가 계속 보내니까 파동이 계속 우리가 넘실거리면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파동이 이어져서 진행을 할 거야. 그치? 어느 쪽으로 진행이야? 지금 진행 방향을 보면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동수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자, 그러면은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했는데 진동수는 안 변한대요. 근데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어떻다고요? 빠르다고요. 얘들아, 이거는 외워둬야 되는 거야. 깊은 곳에서는 빨라요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속력이 빠르네요.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곳에서는 길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안 나왔어. 근데 여기 그림 그릴 수 있겠지. 뭐라고? 이 파장의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 좁게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아직 이제 파동이 진행하고 있어. 굴절 아직 안 했어. 파동이 이제 굴절을 해야지 뒤에 있는 전반사를 할 수가 있는데, 파동의 굴절은 왜 나타난다 그랬냐면은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한다 그랬어.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질 1, 매질 2, 1대. 자, 여기에서는 각도를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선생님이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는 거는, 면에 딱 수직으로 딱 입사하는 거는 사실은 얘는 별로 안 꺾일 거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될 거예요. 언제가 문제냐? 비스듬히 들어올 때부터 이제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꺾이게 됩니다. 왜? 빛은 어떻게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각도 주의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어디를 기준으로 각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면을 기준으로요? 아니면 법선을 기준으로요? 법선을 기준으로 해요. 하다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일자로만 얘기를 해줄 건데, 나중에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원형, 삼각형 막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모양에 따라서 그냥 가면 안 돼. 그 모양의 수직을 그어놓고 그게 몇 도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요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매질 1에서 매질 2로 쏘는 걸, 쪼는 걸, 레이저 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입사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각의 이름은 뭔 거야? 입사각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질 2로 꺾여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더 안쪽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법선 쪽으로 붙어서 꺾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이 각도는 왜 꺾인 거라고, 지금 꺾인 이유가 뭐라고요?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각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굴절각이라고 한다고요.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굴절각이 1번은 굴절각이 큰 거야, 작은 거야? 1번은 굴절각이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굴절각이 큰 거죠. 얘는 굴절각이 큰 거예요. 자, 2번은요. 굴절각이 그렇지, 작은 거예요. 그죠? 1번은 굴절각이 큰 거고 2번은 굴절각이 작은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떨 때 굴절각이 크고 어떨 때 굴절각이 작냐면은 입사각보다, 그죠? 입사각보다 어떨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자, 만약에 속력이 똑같으면은 얘는 그대로 가면 돼요. 그쵸? 그쵸? 속력이 똑같을 테니까.
근데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자, 자동차로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로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은 앞바퀴가 먼저 매질 2에 닿아버리네. 그죠? 자, 만약에 앞바퀴가 속력이 느려 여기에 막 저런 거에 들어갔어. 벙커 같은 거에 들어갔어. 모래에 막 박혔어. 그러면은 여기는 시멘트고 여기는 모래니까 모래 있는 곳은 바퀴가 잘 돌아가겠어? 잘 안 돌아가겠어? 잘 안 돌아가서 느릴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야? 빠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멈추고 나머지는 빠르게 되니까 굴절각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닿은 애가 뭐예요? 속력이? 매질이가 속력이 느린 상태인 거지. 그죠? 이거는 매질이가 속력이 매질 1보다 느린 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겠네.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는 앞바퀴는 지금 빨리 가요. 그쵸? 근데 나머지는 느려요. 그럼 돌겠지 또. 어떻게? 빠른 쪽이 돌 거예요. 그래서 가겠네요. 굴절각이 크다는 것은 매질 2가 속력이 더 크구나. 아, 그러면은 빠른 곳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겠구나.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질 2와 매질 1 중에서 매질 1의 크기가 더 속력이 빠르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어때요? 입사각 매질 1에 있는 거잖아. 입사각이 더 크네요. 매질 2가 더 빠르니까 매질 이쪽에 있는 각도, 굴절각이 어때요? 더 크네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 나타나게 됩니다. 굴절의 법칙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굴절의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저런 관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굴절률의 비를 가지고서는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럼 굴절의 법칙 하기 전에 굴절률 먼저.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진공과 진공 상태일 때의 와 매질에서 속력의 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값을 하나 익혀두세요. 어떤 값을 익혀두시냐면 진공과 물의 굴절률을 익혀주세요. 아니면은 속력의 차이만 알고 계세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1이에요. 물에서의 굴절률은 약 1.33이에요. 자, 진공에서의 속력이 가장 어떻다 그랬어요?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물에서는 진공에 비해서는 속력이 어떻다? 느리다.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리면 굴절률의 크기가 어떻구나.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의 크기가 작고 속력이 느리면 굴절률의 크기가 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굴절의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진공상태와 매질 속력의 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진공의 굴절률은 진공상태에서의 속력과 진공상태의 속력의 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물의 굴절률이 얘들아 1.3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려면은
위의 값이 커야 될까? 아래 값이 커야 될까? 분모와 분자 중에 뭐가 커야 돼? 1보다 크려면 위의 값이 더 커야겠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굴절의 법칙. 요 굴절률의 비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물의 굴절률 분의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물의 굴절률은 어떻게 구해? 진공에서의 속력을 물에서의 속력으로 나눠줘요. 그쵸? 자,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속력을 진공에서의 속력으로 나눠줘요. 그럼 속력의 B가 나오겠다. 뭐분의 뭐예요? 진공분의 물이 나오겠네. 진공에서의 속력분의 물에서의 속력. 그런데 아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진행하는 동안 파동이 끊겨 안 끊겨? 안 끊기고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변하면 돼, 안 돼? 변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은 물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둘 다 진동수가 똑같으니까 물에서의 파장, 진공 상태에서의 파장이 똑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속력이 빠른 곳에서 각도가 어떻다고요?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속력이 큰 곳에서 각도가 커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속력과 각도는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비례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도만 얘기 안 하고 사인 값을 가지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결파가 있는 물이 있는 곳에서의 사인 값과 진공 상태에 있을 때 B가 똑같다. 자,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킬게요. 진공을 A, 물을 B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은 A 굴절률, B 굴절률, B는 B의 속력, A의 속력 B와 같고요. 이것은 B의 파장, A의 파장의 B와 같고요. 이것은 B에서의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사인. 사인 세타 A에서 물이 B네. B에서 사인 세타 A와 같다. 알아두셔야 해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굴절률의 B가, 속력의 B가, 파장의 B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빠르게 해야지 시간을 단축해서 수능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파동의 진행과 굴절까지 모두 했어요. 지금 파동 요렇게만 나오는데 이거는 얘들아 물결로도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물결이 치네. 그럼 아까 선생님 물결 어떻게 표시했어? 이렇게 표시했죠. 그죠? 마루만 나오게.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 따라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물결파 그린 거 봤지? 선생님이 물결파에서는 요 파면을 그리다 보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안 보여요. 그쵸? 파동의 진행 방향은 어떤 거야? 이 면의 수직으로 오는 거예요. 면의 수직으로. 그럼 뭐랑 헷갈리냐? 문제 상황에서 요 각도를 주거든요. 요 각도 입사각이야? 아니야? 정의의학은 아니야.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니? x라고 하나요? x라고 해요. 여기 90도죠? 왜? 아까 선생님이 진행 방향은 면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요 각도? 여기 삼각형 보이지? 요 삼각형의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90-x네요. 그쵸?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얼마야? 여기 지금 수직으로 그은 거죠? 얼마야? 저 분홍색? x죠.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이 기운 값이 입사각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입사각과 어떻다는 건 알 수 있어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 보고서는 이 파동의 입사각 얼마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 이 파면이 이루는 각과 어떻네? 같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결파에서의 굴절도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어요. 빛이랑 물결파랑. 자, 이제 마도탕 문제 갖고 오셨죠? 아미님 왜 태블릿이냐? 찍어놨어? 네.
하고 넘어가. 자, 1번 봅시다. 1번. 그림은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전파 A를 무선 스피커가 수신한 후 무선 스피커에서 소리 B가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을 전파된다. 우리가 아직 이거 안 배웠어요. 근데 A는 지금 뭐냐면은 얘들아 빛이야. 그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지금 근거리라면은 적외선일 거고요. 조금 먼 거리다 그럼 우리가 블루투스에 사용되는 전파 영역, 마이크로파나 또는 라디오파 정도일 겁니다. 자, 이런 전자기파는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맞아요.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알아만 두세요. 자, 니은 B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얘들아, B는 뭐라 그랬어? 소리라 그랬어. 우리 우주 같은 데 가면은 소리가 들리니 안 들리니? 안 들린대잖아요. 즉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들립니다. 그래서 B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매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예요. 자, 공기 중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A는 얘들아 결국에는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 빛이 빠르니? 소리가 더 빠르니? 빛이 빠르니까 우리 천둥번개 칠 때 먼저 번쩍하고선 우르르 캉캉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A가 B보다 큽니다. 속력은요, 자, 소리의 속력은요, 340m/s 정도밖에 안 돼요. 빛은요, 그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이 A가 더 빠릅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C 중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현상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매질이 달라지는, 즉 속력이 달라져서 뭔가 물질을 통과해도 되고요. 온도가 달라도 되고요. 또는 물의 깊이가 달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속력이 달라졌을 때 꺾이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거 뭐예요? A, B, C 다 꺾이죠. 그죠? 그래서 신기루도 왜 그런 거라 그랬어? 온도의 차이로, 뜨거운 거, 차가운 거의 차이로 인해서 굴절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죠. 1번, 2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 지금 3번 같은 형태가 거의 수능에 나오는 형태거든요. 자, 볼게요. 자, 그림 가는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P, Q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림 나는 X는 D인 위치에서 P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선생님 지금 잘못 썼네. X가 아니라 T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길이를 나타내는 건지 시간을 나타내는 건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보고서는 주기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보고서는 뭐 알아내는 거예요? 파장 알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X축이 시간인을 보고는 뭐 알아내는 거야? 얘 보고 주기 알아내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자, 지금 얘는 파동이 두 개여가지고 일단 요것만 볼게요. 하얀색이 보니까 P네요. 자, P의 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P의 주기 얘들아 T0니? P의 주기 T0야, T0 아니야? T0 아니지. 그죠? T0는 얼만큼만 이동했을 때야? 그렇지, 2분의 1만 이동을 했을 때야. 근데 우리가 주기가 되려면 한 파장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한 파장 이동할 때는 얼마야? 2T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P에서의 파장 볼 수 있죠? P에서의 파장.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한 번만 확인해야 돼. 그치?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세트 완성되는데 P는 얼마나 걸렸어요? 길이? 2D. 그죠? 그래서 P의 파장은 2D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Q의 파장은요? Q의 파장. 자, 시작이 여기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똑같이 반복되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뭐야?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2개, 내려가는 거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만큼 가는데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4개 하는데 거리가 얼마예요? 길이가? D네요. 그래서 Q의 파장은 D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P의 파장과 주기가 나왔네?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속력 알 수 있겠네요? 그럼 P의 속력은? 그렇지, 주기분의 파장해야 되죠? 2T0분의 2D니까 T0분의 D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에서 뭐가 있을까요? 자, 문제에서는 봤더니만 얘들아 같은 속력으로 진행을 하는 중이래. 같은 속력이래, 같은 속력. 근데 같은 속력이라고 했는데 뭐가 달라요? 파장이 다르네. 그죠? 그럼 뭐가 다르다? 아, 내가 보내줄 때 P는 이렇게 보내주고 Q는 또 다르게 보내줬던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속력이 T0분의 D야. 근데 이거 Q의 속력이랑 똑같대요. 근데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아까 마찬가지로 주기분의 파장인데 Q의 파장 얼마지? Q의 파장 뭐예요? D네요. 그럼 주기가 얼마겠어요? Q의 주기? T0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Q의 속력은 T0분의 D니까 마찬가지로 주기가 T0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속력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얘 지금 같은 매질에 있는 거야. P나 Q나 같은
매질이 있는 거야. 즉 똑같이 물에 있거나 똑같이 둘 다 공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겠죠.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물에다가, 자 물이라고 합시다. 물에다가 넣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생긴 톡톡톡톡 치는 발생기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발생기가 이 뭐야? P는요 이 T제로에 한 번씩 팅팅팅팅 이렇게 친 거고요. P는 이렇게 보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 Q는 조금 더 빠르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다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진폭은 P가 Q보다 작다. 자, 얘들아, 진폭 뭐 봐야 되는 거야? 진폭은 얘들아, 파장 봐도 되고 주기 봐도 돼. 왜? Y축이 둘 다 뭐니까? 변이니까. 둘 다 봐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Q는 진폭이 이렇고요. P는 진폭이 이래요. 그죠? 얘 두 칸이야. 얘 한 칸이야. 네 칸이라고 하면 안 돼. 그치? 두 칸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진폭이 더 크다? Q가 진폭이 더 크다. 몇 배 더 크다도 쓸 수 있어. 얼마나 더 크다? 그렇지. 2배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P의 진행 소량은 T0분의 D이고요. 자, 진동수를 물어봤네. 자, 우리 주기가 T0라고 했어요.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러니까 진동수는 얼마다? 진동수는 T0분의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봤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파장이 같은 P, Q의 어느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얘들아,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주기라고요.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Y축이 뭐니까? 변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진폭 알 수 있어요. 그쵸? 하얀색이 뭐니? 하얀색이 P, 노란색이 Q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주기. 자, 한 번 진동하는데 보니까 P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두 번, 올라가는 거 두 번 지금 하나에 있네. 그쵸? 자, 그러면은 P는 주기가 얼마예요? 얼마야? 2T겠네. 그쵸? Q는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이게 한 번이네요. 그러면은 Q는 주기가 T. 진폭은요? 봤더니만은 P는 몇 칸? 4칸이야, 2칸이야? 2칸이야, 그치? 기준점을 가지고서는 보여야 돼요. 전체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짧은 곳 아니야. 거기 반해야 돼. 그래서 P는 2칸. Q는 몇 칸? 1칸. 자, 그랬을 때 Q의 진동수를 물어보네요. 자, Q의 진동수는 얘들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주기에 역수해주면 되죠? 그럼 뭐야? T분의 1이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진폭은 누가 더 크다? P가 더 크다. 그죠? 디귿 진행 속력은, 자, 진행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얘들아 4번에서는 아까 3번에서는 속력이 같아요 라고 했는데 4번에서는 같다 그랬어? 안 같다 그랬어? 안 나왔어. 그럼 어떨 수도 있는 거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겠죠. 그죠? 자, 지금 보았더니만 뭐가 같다 그랬냐면 이번에는 파장이 같다 그랬네. 그죠? 파장이 같다 그랬네. 자, 이렇게 쓰는 거 람다라고 읽습니다. 자, 람다로 같다
람다라는 값은 선생님 임의로 줬어요. 파장이 같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러면은 P에서의 속력은 얼마예요? 2T분의 람다고요. 그죠? Q에서는 T분의 람다네요. 그럼 누가 더 커? P가 더 크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P가 더 파장, 속력이 몇 배 더 크냐라고 물어봤네요. 속력이 Q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 속력은 P가 Q의 2분의 1배이다 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그시 정답이죠. 자, 다음 거 5, 6, 7, 8번 문제 풀어보세요. 오, 6, 7, 8 다 했으면은 뒤에 전반사도 한번 풀어보세요.
들으셨나 보군.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벽의 양쪽에 음파 발생기가 있는데 음파 발생기 설치하고 동일한 세기의 소리. 얘들아, 동일한 세기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진폭이 똑같다는 얘기야. 옆에다가 써놓자. 동일한 세기라고 하는 거는 진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이 소리 얘기를 할 때 진동수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목소리의 크기, 이거는 진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진폭이 작은 거고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우리가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A가 아니고 세 개의 소리 A, B를 각각 발생시켰더니 A만 음파 측정기에 측정되고 B는 측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음파 측정기에 측정된 것은 소리의 회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절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은 부딪혀서 꺾이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음파 발생기에서 음파 측정기까지 보았을 때 이때 매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벽을 통과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 벽을 넘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절 현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절이 잘 일어나는 거는, 이거 아예 안 한 거구나. 회절이 잘 일어나는 것은요,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나고요.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일어나요. 요건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벽 타고선 잘 넘어갔던 애들은 어떤 거야? 파장이 긴 거고요. 벽 타고 못 넘어가는 애는 파장이 짧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의 속력. 얘들아, 매질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러면은 A도 소리고 B도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도 소리고 B도 소리야. 그리고 매질도 안 바뀌어. 그럼 속력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지.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A와 B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자,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는 0인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은 진행 속력이 일정하고 주기가 2초이다. T는 T0일 때 X는 9m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m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처음 상태일 때 딱 요 상태였어. 요 상태였어. 근데 9m일 때 처음으로 변이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요 지점이 얼만큼 이동해야지 9m까지 도달하니? 6m 이동을 해야 돼요. 그쵸?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한 파장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파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세트 되는 거 얼마야? 4m. 한 파장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예요? 즉 주기 얼마라고 나와있어? 2초라고 나와있지. 이거는 이 그래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와있어. 2초래요. 자, 그럼 속력 얼마입니까? 2m/s네요. 그쵸? 얼만큼 이동해야 된다고? 6m 이동해야 된다고. 그럼 몇 초 걸려요? 3초 걸려요. 그래서 3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일정한 크기와 높이의 소리가, 자, 그림은 일정한 크기와, 그렇다는 얘기는 진폭이 같고 높이의 소리가, 같은 높이의 소리가 뭐도 같다? 진동수도 같은 소리가 전달될 때 어느 순간에 공기의 밀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 밀도를 나타냈냐면 얘들아, 우리 소리는 종파라 그랬어, 횡파라 그랬어? 종파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듯이 소리도 소밀소밀하게 되면서 우리 고막을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두들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애를 봤더니만은 어떤 곳에서 어떤 곳까지 했어요? 밀도가 밀한 곳에서 밀한 곳까지. 이거 뭐야? 한 파장이죠.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 길이가 한 파장이라고 얘기했어. 종파도 마찬가지예요. 소한 곳에서 소한 곳, 밀한 곳에서 밀한 곳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자, 기억. 소리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은 나란하다. 그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한 거 종파라고 하고 소리가 종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니은 L이 길어질수록 소리의 회절이 잘 일어난다. 회절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 길면 잘 일어난다 그랬는데 L이 길다라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디귿.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L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지금 내가 진동을 하는데 속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속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얘들아 뭐밖에 없어? 매질을 변화시켜야 돼. 매질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굴절률을 변화시킨다던가 온도를 변화시킨다던가 물의 높낮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속력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은 속력은 우리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지금 뭘 바꾸겠대? 뭘 바꾸겠대요? 문제에서 진동수를 바꾸면이니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속력은 안 바뀌는데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네요. 그래서 L은 짧아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자, 8번 그림 가는 물결파 발생장치에서 만들어진 물결파가 영역 1에서 2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마루와 고리고요. PQ는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나는 가의 순간부터 P의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뭐 알려준다? 주기 알려준다. 그러면은 지금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주기 이거 몇 초예요? 지금 보니까 2초가 되겠네요. 그쵸? 주기 2초다. 자, 그리고 또 뭐 알려준다고 여기에서는 진폭 알 수 있다고. 진폭 EA야, A야? 그치, 진폭 A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앞에서는 파장이 얼마고? 4cm고 뒤에서는 파장이 어떻다? 2cm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칸막이가 있어서 진동수를 새로 보내주는 거다? 아니면 그냥 쭉이다? 그냥 쭉. 그러면은 진동수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진동수가 변하지 않았네. P와 Q가 속력이 다르네? 그럼 P에서의 파장이 더 기니까 속력이 어떻다? P가 더 크다. Q가 더 속력이 짧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에서의 물결파의 파장은 4cm이다. 그쵸? 1에서의 물결파 4cm라고 지금 여기 아예 주어져 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 Q에서 물결파의 변이는 0이다. 자, 지금 주기가 2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0일 때잖아요. 그쵸? 자, 속력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P에서의 속력 우리 지금 주기가 2초니까 2초분의 4cm/s가 속력. 그쵸? 여기에서는요. 2초분의 2cm/s가 속력. 뭐래? 2cm가 속력. 그러면은 1cm/s, 여기는 2cm/s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2초일 때 Q에서 물어봤어. 2초일 때 Q에서 2초면은 얘들아 몇 cm 이동하겠어? 1초에 1cm 이동하니까 2초에 2cm 이동하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다시 지금 한 파장 2cm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파장이 올라오니까 얼마야? 이거? 이 위치 뭐야? 0이야, 마루야? 마루죠? 마루일 때 변이 얼마야? 100. 그쵸?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2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1cm/s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진행과 굴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전반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잘하면 돼요. 도형에서 엇각 잡고 동위각 잡고 이거 잘하면은 전반사는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니네 없어? 공이과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아민 책 갖다 버렸냐?